안녕하세요. 깡통개미입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아침인데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초입 부분만 지금 거의 지금 40분 넘게 지금 녹음을 했다 지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구독자가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어떤 분들이 보면 지가 뭐 몇십만 유튜버가 됐는 10,000명도 안 되는 놈이 뭐 말 그대로 꼴값 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한테는 지금 일주일 만에 이 기적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따로 영상도 만들어야 되지만 제가 지금 차마 영상보다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우리 초보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학습 자료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매매했던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손실을 봤던 종목들, 이익이 났던 종목들에 내가 왜 매매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왜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알 수 있는 차트 값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참고의 기준선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라고 좀 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영상을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게시판에 그 댓글에 제 종목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올리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왜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왜 매수를 했냐는 관점은 뭐냐면 내가 이걸 단기로 간 건지 중기로 간 건지 단타로 간 건지 아니면 이거를 분할로 갈 건지 비중 조절로 말씀드리는 분할로 매매를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한 번에 들어가서 그 미수몰빵에 그냥 한 번에 끝내려고 했던 건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컨디션에 대한 종목 분석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매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저 깡통개미처럼 안 되려고 하면 욕심 없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하고 이 종목의 뚝딱임이 이상하다고 해서 들어갈 때에는 차트 값도 이상하고 가격도 이상하고 기간 조정도 받았고 가격 소화가 다 끝났는데 그렇다면 매매를 해야 되는데 하고 매매를 할 때에는 누누이 입에 진짜 내가 침이 마르도록 말씀드릴 겁니다. 내가 매수하려면 매수값이 어디인지 분할이라면 분할은 또 어디서 할 건지 매수를 그리고 내가 손절값은 어디인지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익절값은 어디인지 대략의 예상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는 어디서 매도를 할 건지 한 번에 다 매도를 할 건지 그럼 전고점이라든지 삼봉 매도라든지 이런 값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게 이게 딱 서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유보하셔야 되고 항상 매수하실 때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제일 좋은 얘기가 뭐죠? 매수는 진짜 두려운 마음에 해야 되고 매도는 손새같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흥분해서 손새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 오르면 그게 대중의 심리고 그게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투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깡통개미가 또 업이 돼서 말이 빨라지고 급한 마음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매했던 종목에 내가 왜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 그리고 월요일날 내일 매수할 종목들이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 베이스에 맞는지 안 맞는지 기준으로 든 거고요. 본인이 두고 있는 비중에 따라서 차트는 어느 건 1봉에 어느 건 주봉에 어느 건 10분봉에 어느 건 3분봉에 두고 베이스를 보셔야 됩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보시면 오렌지 색깔의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어떻죠? 이 선을 기준으로 주가들이 이렇게 뚝딱이면서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러고 나서 16년도에 보시면 여기 16년도에 보시면 주가가 드디어 이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받더니 이 소위 말하는 가격 조정과 기간 소화를 다 끝내고 거래량 소화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뚝딱임이 끝나고 나더니 드디어 여기에 올라왔고 그리고 몇 번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 겁니다. 지난 다음에 후행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고수분들이 오셔서 자꾸 후행성이가 보지 말라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같은 개초보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도대체 뭘 보고 하라는 겁니까? 돈 주고 유료로 강의를 받아야 되고 종목 추천받아서 매매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고 이게 매수 매도의 추천이 아니고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나고 내 예상을 벗어나면 칼같이 손절을 하라는 건데 그게 가장 어려운 거니까 소액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라는 거고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말하는 3할 타율만 돼도 대단한 선수라고 하는 이유가 10번 중에 3번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손절은 짧게 하고 익절은 길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 요 관점에서 먼저 보시면 됩니다. 요 관점에서 먼저 보실 건데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리고 이 120선이 계속
답을 말해버렸네요. 120선이 상향을 하니까 이 오렌지색의 선이 상향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 근데 그게 왜 올라가니를 보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건 이 밑에 베이스를 보시니까 이건 일봉이고요. 일봉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는 중에 보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더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자리를 이렇게 확대해 드리면 더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이렇게 확대해 보면 주가가 올라가던 주가가 내려오면 여기까지 바라기가 되면 이걸 바라기라고 합니다. 키스마크라고도 하고 부딪힌다고 하고 바라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용어의 정리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 즈음에 오면 사람들이 여기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선을 깨고 내려가서 못 올라오면 하락이 길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가가 여기를 깨고 내려갔으면 오렌지선을 깨고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올 때 이걸 부딪히고 저항이 돼가지고 떨어지더라.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 의미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가가 지금 이 근처에 있는지 아니면 이 위에 있는지 이 오렌지색 위에 있는지 그 구분을 지으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서 지지받고 올라가다 내려와서 떨어지나 했더니 또 지지받고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보더라? 아 이거 다시 상승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주식에 뛰어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더라.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니 그럼 이 오렌지 선을 중시 봐야 되겠구나. 여기서도 또 한번 내릴 듯이 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서 17년에 보시면 요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18년도 초에 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하방으로 가는 줄 알고 다들 공포를 느꼈는데 거래량도 이렇게 터지고 횡보하다 좀 줄었는데 다시 올려놨더라. 그래서 이때 되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날. 다음날 얘가 내려오면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내려와서 쌍바닥 떼고 이제 패닉이 올 것이냐 했는데 2018년 초에 이제는 패닉이냐고 했더니 다시 여기서부터 올라갔더라. 그리고 행보하고 그럼 여기서 박스권이냐 내려가냐 이렇게 보더라. 판단하는 거죠. 단 중요한 건 뭐냐?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 하나 뭐였죠? 주가가 만약에 이 오렌지 선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저항으로 작용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여기가 또 부딪히면 하방이더라. 근데 우리가 예측할 때 그럼 이제부터 하락인가? 왜?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여기까지 지금 손실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일단은 단기로 현금 분량을 늘리고 주식을 안 가져간다라고 하듯이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핵심인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 오렌지 선을 보고 우리가 뭔가를 찾자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니 그렇다면 저 선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가 중요하더라. 그냥 뚝딱거리더니 다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고 왜 안 빠지지? 그럼 이 자리는 이 앞에 봤던 자리처럼 박스권인가 이렇게 예측을 하겠지만 조금 설명을 당기기 위해서 더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보면 저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빠지니까 밀리니까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으니까 그러면 하락이라는 게 명시됐구나. 당분간은 얼마큼? 한 1년 동안은 여기에 맞고 나오니까 하락이더라. 그러면 얘가 다시 상승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시 뚝딱거리면서 요 자리가 와야 된다는 거죠. 요걸 기억하십시오. 16년도에 요 자리가 오지 않으면 다시 그동안은 하락 기조겠구나. 그러면 주식을 보유한다 안 한다? 보유는 하되 비중이 작아야 되고 왜?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상승이라는 건 있습니다. 하락이라는 게 있고 주식이라는 건 일자로 계속 내릴 수만은 없습니다. 단기에 그냥 매물 소화도 없이 내리면 다시 V자 반등을 하거든요. 거래량이 거의 없이 내려가면 다시 V자 반등이 옵니다. 이런 개념에 이걸 심리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시간은 벌써 시간이 좀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120선 지금 답을 얼추 10분 아낄 때 말씀드리면 저 선은 120선입니다. 저 120선을 저 120선 위에 올라간다라면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그러면 저 120선 위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때 비중을 100%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갑자기 올라갔죠. 2019년도에 초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지켜봐야죠. 여기 안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착이 안 되면 다시 내려갈 것이고 이 자리가 안착이 돼서 지지가 되면 올라갈 것이다. 위로. 이래서 사람들이 여기 지켜봅니다. 내려가나? 그랬더니 여기서 내려가나?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중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따기 시향은 뭐라 그러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자리가 올라갔다가 저항이 돼서 내려가서
못 올라오면 더 하락을 할 것이고 여기를 부딪히고 다시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가면 이렇게 해서 다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분명 그 당시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초보분들이 가보지 못했지만 지금 중간까지 왔으니까 이제 쉽게 설명드립니다. 하도 영상들을 앞에만 보시고 답을 드리면 안 보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20선에 요 선을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봐야 되는데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더라. 이렇게 뚝딱이고 이 앞에처럼 14년도 15년도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더라. 그럼 여기서도 내려왔었으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갈 것이냐? 그랬더니 여기서 올라갔습니다. 기미가 없네? 이 박스권을 깨고 올라가니까 이제 올라가네? 이날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고까지는 가려고 하겠구나. 그러면 저 위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네. 시장에선 판단합니다. 조정이 들어와도 이제 얘가 지그재그로 올라가겠구나. 여기 조정 왔을 때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뿐입니다. 올라가네. 전고 맞으면 조정 온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올 수 있다고 했죠. 전고 맞으면 왜?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의 물량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것도 빠른 시간 안에 제가 한번 고점 매도와 삼봉 매도와 지지 저항에 대해서 빨리 한번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오늘은 이 120선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20선인데 전고가 왔으니까 한번 조정은 받겠네라고 본 거고 부딪히고 나서 조정도 안 주고 이렇게 부딪히고 더 세게 가? 그럼 더 올라가겠네, 위로. 더 올라가고 올라가서 매물이 극하게 올라왔으니까 다시 내려와서 결국엔 여기를 한번 조정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그재그를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은 이 전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이미 앞에서 한번 우리가 너무 길게 봐서 숲을 보려고 보다 보니까 이랬는데 조정을 받고 내려와서 쌍바닥 하는 거 뚫었잖아요. 한 번에 뚫은 게 아닙니다. 학대에서 보니까. 근데 이걸 뚫었다가도 다시 여기로 오고 여기가 지지가 돼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올라가는데 지금 포인트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 120선 위로 올라가니까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조정을 안 내려오고 싶어서 조정을 받다가 내려가니까 또 이만큼 조정을 받는구나. 이만큼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네. 조정받던 놈이 다시 올라와서 상승의 기조를 받는 건 뭐다? 이놈이 보니까 이 자리처럼 뭐다? 지그재그로 120선을 놓고 조정행보를 받으면서 가격과 거래와 기간 조정을 받고 나니까 다시 지지받는 게 확인되니까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파동론을 말하시는 분들 뭐라죠? 1파 조정받고 2파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매매했던 종목, 매매하는 종목,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120선 위에 있는지 이 소위 말하는 오렌지색 선 위에 있는지 어찌 보면 이게 진짜로 황금선입니다. 기간에 대한 것도 또 한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선 위에 있는지 이걸 보시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내려서 이만큼 내리니 어떻죠? 이거 깨면 뭐라 그랬죠? 이거 깨면 우리가 지금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죠? 이 선을 깨면 하락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딴 때는 부딪히고 나면 좀 올라왔다 내렸다 이 자리를 꼭 기억하세요. 이 자리를 올라갔다가 부딪히고 해서 그 다음부터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요번에는 어땠죠? 급격하게 V자로 하락을 했더라. V자로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거래량은 어떻죠? 거래량은? 누군가가 주식을 사더라 오히려. 주가가 내리면 무서워서 팔기 바쁘고 팔기 바쁘면 사람들이 개인들이 사지를 않으니 여러분들 이 선 밑에 있으면 주식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누군가가 자꾸 거래량이 이상한 현상으로 사더라. 주식은 원래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내려오는데 막 사더라. 이 얘기는 뭐냐? 단기로 내렸기 때문에 단기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추측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났으니까 후행성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거를 관점을 심리적으로 이상하긴 하다. 왜 주가를 누가 막 사지? 내린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그러고 나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올라가더라 주가가. 올라가네? 이상하다? 올라가면서 또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요 관점에서 보시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뭐다? 이 선이다. 대신 이때는 뭐냐? 올라오면 매도 관점 맞고 이때 만약에 주식들을 더 보수적으로 하시는 개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셔요? 안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맞다. 그리고 올라오면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 뭐다?
어쨌든 올라오면 반등 매도 해먹고 팔아먹으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니 그러더니 지그재그를 하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이때부터는 뭐죠? 우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 왜? 너가 여기 올라왔으니까. 대신 너가 다시 여기를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가서 이 120선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우리 매도해버릴 거야. 그랬더니 얘가 120선을 지키나요? 못 지키나요? 내려왔어. 이때 내려와서 휘청하니까 그러면 나는 일단 이때는 보유 안 할래. 이때 내려가 버렸으니까 개파락했으니까 나는 팔고 안 볼래. 일단은 언제 볼래? 손절하고 여기 올라오면 다시 사줄게라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다시 주가가 주물주물하게 올라오죠.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아, 얘가 파동을 그려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금 올라가는 거구나. 하락을 할 거면 여기서 맞고 이렇게 내려갈 거고 추세를. 이렇게 판단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강의의 핵심은 뭐다? 이 120선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너무 좋아서 내가 살 거면 그렇다면 여기서 부딪히면 사겠다. 부딪히면 사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부딪혔고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되니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기를 지키는지 봐야 되고 다음 달도 지키는지 봐야 되고 지키는지 봐야 되고 지키고 나니 120선에도 위로 올라가네? 그렇다면 얘가 이제 주가가 120선 위에서 노니 평균 가격 때문에 주가가 돌아서겠네. 120선이 되게 긴 선이니까 천천히 돌겠지만 그렇다면 위로 만약에 전고를 뚫고 올라간다면 이 전고점도 볼 수 있겠네. 뚫을 수도 있겠네. 이런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갔고 얘가 주가 위에서 자꾸 노니까 120선 위에서 노니까 주가가 위로 상방하겠구나 라는 예측을 하는 거고 이번 상방을 하면 최소한 전고나 전고를 뚫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대응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고 주가가 지그재그로 하면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물량이 왔다 갔다 하고 거래량이 뚝딱거림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다 그랬죠. 항상. 이 거래량도 말 그대로 주가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이것도 또한도 이렇게 N자로 움직이더라. 이렇게 N자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더라. 그러면서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N자 패턴을 그리듯이 거래량도 이렇게 N자를 그리더라. 이 개념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시면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또 내려와서 물먹이니까 개인들은 불안해하겠죠. 불안해하고 또 지켜보고 대신 우리는 뭐죠? 120선 깨면 무조건 팔겠다. 그랬더니 얘가 여기서 내려오면서 이제는 조심해야 되죠. 왜? 30선 밑에 있으니까. 위에 있을 때 조심했지만 다시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해서 팔았다면 장실이 만약에 수익주라면 어떻게 할까요? 수익주라면 대응 관점가. 그래서 이 주식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니 전고에 올라왔고 그러더니 올라가더라. 그러더니 지그재그로 지지고 볶고 계속 물량들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더라. 여기서 위험했죠. 여기 깨졌으면 아마 주식이 밀리고 굉장히 이 주식은 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러더니 오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올려서 전고에 와 있습니다. 전고를 강하게 뚫으면 조정나 다 받은 거야. 이 자리의 물량들을 여기에서 내가 이미 3세번으로 한 번,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난 다 조정받은 거야 라는 시그널을 준 거라면 여기를 강하게 뚫을 것이고 여기서 부딪혀서 못 뚫고 여기서 지그재그로 또 행보를 한다면 뚫었다가 또 내려오겠죠. 행보한다면 이 주식의 운명이 결정되겠죠. 지금 영상 1부로요. 여러분들 요거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20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에 지지받고 나니까 올라가고 지지받으니까 올라가는데 상승을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절대 잃지 말자 깡통.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 무조건 뭐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2부에서는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향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랑 그리고 이 120선을 응용하는 분봉과 주봉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분봉, 60분봉, 30분봉, 15분봉, 3분봉에서 적용하는 방식, 단타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도 2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밍 순 감사합니다.